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송도 신도시와 동탄 2기 신도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도시 신도시를 서로 비교한다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교, 서로 간에 인접한 신도시가 굳이 아니더라도 대체 관계가 아니더라도 경쟁 관계가 아니더라도 비교를 통해서 그 해당 지역, 해당 신도시의 그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는가, 저평가되어 있는가, 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해당 도시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그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투기바람이죠. 제가 보기에는 법인 계좌를 이용한 그 투기바람 또는 단타 매매. 자, 그런 게 이제 극성을 부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게 또 이제 집값의 거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뭐냐? 물불을 안 가린다는 거죠.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무작정 갭 투자한다든지 무작정 단타를 치기 위해서 어떤 그 매매 차익만 되면 나온다는 거죠. 나온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일반인들이 그렇게 다 또 따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옆집에서 돈을 그렇게 버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따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다간 언젠간에 쪽박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쪽박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과하다 보면 이제 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무리. 그런 게 일종의 도박이지 않습니까? 자, 무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수원이 조정지구가 되면서 요즘 매수세가 연수구 쪽으로 많이 붙었죠. 자, 붙어가지고 지난주 주간 상승률이 꽤 높게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요즘 투자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은 빨리 풍선 효과가 나오고 그리고 단기간에 왜 이렇게 급등을 하냐? 자, 그건 간단합니다. 법인 매매죠, 법인 매매. 법인 매매를 이용해서 단타를 치는 세력이죠. 투기 세력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특별한 제지를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최근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랄까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겠죠. 이제 뒤늦게 뒤늦게 들어온 실수요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분위기가 상승하는 분위기면 또 그때서야 뒤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비싸게 사준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송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송도와 동탄을 좀 비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자, 두 도시는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대체 관계도 아니고 어떤 뭐랄까요? 경쟁 관계도 아니고 자, 지역이 다르죠. 송도는 이 사회 끝쪽에 있고 동탄은 경부 축에 있으니까 서로 간에 어떤 그 영향은 없는 도시지만은 두 도시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송도가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나, 동탄이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나, 그리고 앞으로 송도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자, 그리고 동탄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그 도시를 비교해서 한번 파악해 보자는 거죠. 자, 왜 비교가 중요하냐면 하나의 도시만 이렇게 파고들다 보면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 또는 도시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좋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객관적으로 못 보게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자, 그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 다른 도시와의 비교를 통해서 그 도시의 생존 가능성, 발전 가능성, 변화의 가능성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자, 우리가 그 송도를 생각을 할 때, 자, 송도는 왜 만들어졌나? 자, 그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송도는 그 포스코와 그 외국 투자 회사가 합작을 해서 여기를 매립을 해서 만든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죠. 자, 이걸 처음에 이제 그 두바이의 도시처럼 만들겠다. 그런 큰 포부를 가졌던 거죠. 국제 도시. 자, 그래서 어떤 그 디자인도 도시의 디자인까지 이제 관여를 해서 똑같은 아파트를 짓지 않겠다. 그러한 그 생각으로 만든 아주 멋진 도시였죠. 자, 이렇게 영종도에서 가깝다 보니까 국제도시의 입지로서는 뛰어났던 거죠. 그래서 인천대교까지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2006년도에 이 국제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대단했었죠. 그때.
그래가지고 뭐 여기에 어디죠? 여기 이쪽에 그 건물에 뭐 부동산 업자들이 엄청나게 들어갔었죠. 그래서 뭐 분양권도 몇십 개씩 사고 업자들이 그때 뭐 또 오피스텔도 한 4천 대 1이었죠. 프라운가. 저도 그거 청약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대단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왜 대단했냐면 그 당시에 여기가 제2의 강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뭐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정말 그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그때는 여기가 제2의 강남이 된다 해가지고 그 무슨 아파트죠? 성지 아파트인가요? 자, 그거 50평 그 당시에 8억 갔었습니다. 8억 최고가가 지금 한 5억 할래나요? 자,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2006년도에 8억 갔다는 겁니다. 제2의 강남이 된다는데 자, 근데 왜 그것이 안 됐냐? 자, 그게 이제 몇 년 못 갔죠. 왜냐면 외자 유치가 안 되니까 외자 유치. 그리고 외국 기업들이 안 들어오니까 여기에 이제 국제 금융도시 홍콩이 되길 원했는데 홍콩이 안 됐던 거죠. 자, 여기 영종도는 마카오가 되길 원했는데 마카오가 안 된 거죠. 뭐 카지노 사업장에 들어와서 이제 여기가 확실한 카지노가 되길 원했는데 안 되고 여기는 홍콩처럼 되길 원했는데 여기 외국 기업 들어온 게 뭐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죠. 삼성바이오, 센트리온. 자, 그리고 외국 기업이라는 게 외국에서 유치한 거는 무슨 대학교 분교 뭐 그런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켄트 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아니면 무슨 애들 초등학교 국제 초등학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유치해서 국제 도시로서는 실패를 했다라고 지금 봐야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도시가 정체가 된 거죠. 그런데다가 계속 매립을 해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쪽, 그리고 이쪽, 양쪽으로 계속 매립을 해나가다 보니까 부지는 많고, 자, 그리고 사업비는 뽑아야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최근까지도 계속 신축이 나오는 거죠. 송도의 특징이 뭡니까? 5년만 지나도 구축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구축은 자꾸 인기가 없어지고 사람들은 신축만 살려고 하는 거죠. 신축과 구축의 어떤 그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가 깨진 거죠. 밸런스가 깨지다 보니까 외지에서는 안 들어오고 송도에 굳이 들어올 이유가 없죠. 투자로 들어오는 거 외에는 실수요로 들어올 수가 없죠. 보통 아줌마들이 그 송도에 와가지고 이렇게 임장을 하고 보면 아유 저도 가봤지만 송도 프리미엄 아울렛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한번 거기 가보십시오. 얼마나 좋은가. 자, 거기 가보시면 아주 와 합니다. 와. 그리고 여기 공원, 뭐 도시를 보면 와 합니다. 와. 그 정도로 좋습니다. 여기 살고 싶다 할 정도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가? 강남에서 출퇴근이 가능한가? 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송도입니다. 출퇴근이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 이거 1호선 타고 종로까지 출퇴근하겠습니까? 이거 1시간도 넘게 걸릴 텐데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송도 열기가 시끄러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송도는 국제도시로서의 어떤 그 존재 이유가 있는데, 자, 국제도시로서는 실패를 한 거죠. 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성공하려면 이제 서울에서의 그 고소득분들이 내려와 줘야 되는데, 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자, 그것도 실패를 했죠. 자, 송도가 그나마 이제 그 어느 정도 수요를 가졌던 거는 바로 이 구도심, 인천의 구도심에서 알짜배기들을 많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인하대 캠퍼스, 뭐 인천대 송도 캠퍼스, 이 캠퍼스를 유치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병원들을 또 많이 유치한 거죠. 바이오 기업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병원들을 유치해서 외국인들을 또 병원에서 또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공항이 가까우니까 그런 사업적인 측면에서 병원들이 또 많이 들어왔다. 자, 그런 점이 이제 독특한 점이었고, 그 구도심에서 학교를 유치했다는 게 이제 예전에 강남이 강북에서 경기고등학교 아니면 뭐 서울고등학교를 유치해서 강남이 커왔듯이 그런 방법으로 이제 송도도 이 구도심을 어떤 구도심의 수요를 송도로 끌고 왔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나마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송도가 이 인천의 어떤 300만 수요의 어떤 그 강남 그 지역으로 가기도 쉽지도 않다는 겁니다. 쉽지도 않다. 자,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인천이라는 도시는 그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300만이지만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기로 유명한 도시이죠. 자, 서울에 대한 그 의존성이 높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인천의 강남은 송도이다. 자, 그러면 그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 좋은 인프라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송도로 이사 와서 그걸 누리면서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면 좋겠죠. 자,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 송도에서는 출퇴근이 안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부평에 산다. 자, 부평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천시청역 근처에 산다. 자, 그렇게 살 때 예를 들어서 이 부평 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이 인프라를 누리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평은 그래도 여기 7호선 라인이 있으니까 자, 그걸 타고 출퇴근이 가능한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어떤 그 자체 수요를 빨아들인데도 좀 한계가 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입지 자체가 국제도시로서의 송도지, 국제도시로서의 송도의 입지지, 입지 자체로 보면 아주 너무 외지죠. 어떻게 보면 뭐 경부 타기도 어렵고, 경부고속, 제가 이제 오늘 주제가 동탄과의 비교지만, 동탄의 핵심은 경부고속도로 아닙니까? 이거 경부고속도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 강남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남쪽 지방으로 대한 접근성. 자, 그리고 이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어떤 중심에 있으니까 동서로도 가기가 좋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송도의 입지는 아쉬운 점이 많은 입지이다. 국제도시가 아니라 어떤 기업도시 또는 서울의 어떤 위성도시로서 입지로서는 아주 좋은 입지는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어떤 다른 광역시들이 막 10억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다른 광역시도 10억 가고 막 많이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광역시가 레벨을 할 때 제일 안 오른 게 또 송도였던 거죠. 뭐 최근에는 이제 많이 오르는 모습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수요는 많았죠. 투자자로서의 수요 항상 가면 멋있으니까 가면 좋으니까 언젠가는 여기 발전을 한다. 자,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사놨던 거죠. 그나마 그런 사람들이 분양권을 사서 전세를 맞춰놔서 그렇게 이어갔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게 서울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실수요자가 올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었다. 자, 그걸 GTX-B로 이제 그나마 이제 그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자, 그게 이제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GTX-A든 B든 동탄의 GTX-A든 송도의 GTX-B든 그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얼마나 실질적인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나 나오고 자, 그런 점에서 한번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 송도 주변을 보면 이 주변에 어떤 직장이 있나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후에 있는 그 직장이 송도 신도시의 수요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차피 송도라는 도시는 강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는 아니니까 강남에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 인천이라는 곳은 어떤 대기업 관련한 직장들이 없다고 봐야죠. 자, 옆에 뭐 남동공단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공단이고 상관이 없고 자, 뚜렷하게 직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송도 안에 있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죠. 삼성 바이오, 뭐 셀트리온 또는 뭐 여기 대학 교수님들, 뭐 병원들. 자, 그 정도 수요 가지고 송도의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소화하기는 힘들고 자, 외지에서 계속 고수조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 그렇지 못했다는 게 송도의 문제였죠. 바로 송도의 문제는 바로 그거였죠. 공급은 계속되고 이 명품 도시에 공급은 계속되는데 이 도시의 인프라만큼 가격이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러한 그 고수도권의 수요가 없다는 거죠. 이 송도에 가지고 있는 자체 수요만으로는 좀 힘들었다. 공급이 계속되니까 앞으로도 또 계속될 것이고. 자, 그래서 힘들었다. 자, 근데 반면에 자, 동탄을 보시면은 동탄에는 수원이 있고 수원에 삼성전자가 있고 또 화성에도 화성 캠퍼스라고 그러죠. 또 그리고 이쪽에 기흥 캠퍼스도 있고 그리고 대기업 연구소들도 이렇게 몰려 있고 그 현대 하이닉스가 있고 이천에 자 그리고 이 주변에 또 자동차 공장 화성에 현대 자동차 공장도 있고 대기업들이 주위에 많다는 거죠. 이 동탄 주변에는 자 그러면 이 동탄이라는 도시는
그 고소득권의 어떤 수요에 맞는 어떤 그 정주 요건을 가지고 갖춘다면은 그러한 그 고소득권의 수요를 빨아들일 수 있는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반면에 봤듯이 송도는 그런 수요가 애초부터 모자르다. 이제 그래서 송도가 하나의 이제 하나의 탈출구가 바로 GTX-B를 연결해 가지고 어떤 서울의 수요, 그 고소득권의 수요를 빨아들이겠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강남 노선이 아니라는 거죠. 강남 노선이 아니라 강북, 자, 서울역으로 가는 노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의도로 가는 방법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강남에 연결되는 노선이 아니라는 점도 어떻게 보면 조금 한계는 있다. 자, 그런 점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어차피 여기는 이제 국제도시로서 커야 되는데, 자,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국제도시로 커가기에는 아직은 힘들지 않냐. 뭐 들어온 게 없으니까, 뭐 대학교 분교가 들어왔다고 국제도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크지 않고서는 입지상으로는 좀 불리하다라는 것이죠. 송도가 전에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게 대장지구 이쪽에 있었다. 그럼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뭐 주변에 대기업도 많고 어떤 강력한 수요도 있고 서울 수요를 다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입지상으로 보면 이게 국제도시 입지를 가지고 서울의 수요를 빨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만 주변에 어떤 대기업들의 수요, 대기업 직장 수요가 많다. 그런 점에서 동탄이 조금 유리한 면은 있다. 그리고 동탄은 강남까지 가는 그 GTX A 노선이 강남을 가고 그리고 A 노선이 또 서울역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강남과 강북을 다 갈 수 있고 자, 판교도 가깝고 주변이 다 좋은 직장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는 동탄이 유리한 면이 있다. 다만 동탄 신도시의 퀄리티와 도시 자체의 퀄리티를 볼 때는 송도의 퀄리티가 더 높을 수도 있죠.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대학, 뭐 그다음에 병원, 그다음에 어떤 그 쇼핑몰 모든 게 이제 완벽한 도시니까 자체 택지지구의 완성도로 보면 송도가 더 뛰어난 면은 있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송도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송도가 동탄보다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입지상으로 보면 자 그래서 수요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러한 그 경향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결론은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격이 틀리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양한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동탄이 좋다 송도가 좋다 어떤 그런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요 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에 어떤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강남으로 통하는 길이 빨라야 집값이 오른다. GTX A로 삼성역까지 한 15분이면 간다. 뭐 그거 하나로 끝난 거죠. 자,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말자는 거죠.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가령 GTX B로 송도도 GTX B로 용산 그리고 여의도와 용산을 가지 않습니까? 자, 여의도는 대한민국의 어떤 금융과 고수도권들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서울역 주변에도 뭐 나름대로 갈아타기만 해도 을지로 광화문만 가도 고수도권도 있고 그리고 용산 국제 업무지구로 앞으로 개발될 지구니까 분명히 장점이 있는 거죠. 도시 자체 내 신도시 자체 내의 어떤 경쟁력으로 볼 때 송도와 비교할 만한 도시는 몇 개 안 됩니다. 자, 뭐 판교, 광교, 세종, 뭐 그 정도. 뭐 동탄은 아직 지금 진행 중이고, 자, 뭐 그 정도 외에는 딱히 찍을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도시가 완벽한 도시이다. 이 자체만으로 살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시면서 여유 있게 사시는 분 여기 사시면서 해외 여행 다니시고 뭐 그러기에는 여기가 최적이죠. 자, 다만 이제 뭐 경부를 타거나 남부지방으로 이동하거나 뭐 서울을 가거나 자, 그러기에는 이제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표현을 하자면 조금 쉽게 표현을 하자면 최소한 송도는 이 주변 이 서부권에서는 송도는 어떤 최고의 도시이다. 최고의 도시인데, 자, 그러면 이제 뱀의 머리라는 거죠. 왜냐면 서부축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경부축에 비해서는 어떤 축의 비중도가 떨어지죠. 이 경부축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어떤 중심축이죠. 제조업도 다 있고,
판교도 경부축이라고 봐야 되니까 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경부축에 비하면 경부축은 어떤 용이죠 용. 자 여기는 서부축은 뭐 뱀이다라고 비교할 때 최소한 뱀의 머리이다. 머리 여기선 대장인 거죠 대장인 거죠. 자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 서부축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서부축은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벤처산업 4차 산업의 어떤 핵심 기지들이 만들어질 지역이다. 자 그게 이제 판교 경부와 서부를 다 가진 축이라고 봐야죠. 자 그런 점에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과천 지식정보타운, 그 다음에 광명신 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백오 신도시의 어떤 4차 산업의 어떤 그 연구단지, 자, 그 다음에 송도의 바이오기업, 자, 이렇게 또 축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어떤 송도의 미래도 밝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동탄은, 예를 들어서 동탄은 경부 축의 어떤 중심이죠. 중심. 허리죠, 허리. 자, 천안이 끝이라고 보면, 자, 천안을 어떤 수도권의 경부축의 마지막이라고 보면 동탄은 허리이다. 그리고 중간에 또 평택이 있고, 그 위에 판교가 있고, 분당이 있고, 자, 그 주변에 동탄만한 그 레벨의 도시들이 많다. 자, 그러면 뭐 수원도 있고, 광주도 있고, 기흥도 있고, 자, 그리고 용인 수지도 있고, 분당도 있고, 판교도 있고, 여기는 지금 용들끼리 싸워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용들끼리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치열한 경쟁이 있다는 거죠. 자, 송도는 최소한 서부 축에서는 경쟁자가 없는 거죠. GTX-B를 깔아서 여의도까지 용산까지 간다. 자, 그렇게 될 때는 서부 축은 바로 이제 송도가 다 석권을 하는 겁니다. 평정을 하는 거고 경부 축은 좋다. 축은 좋은데 싸워야 된다. 자, 그런 점이 이제 또 미래의 또 어떤 그 리스크이자 기회이죠, 기회. 자, 그런 거라는 거죠. 송도는 말 그대로 주변에 경쟁자가 없습니다. 뭐 이게 또 단점이자 장점이죠. 경쟁자가 없다는 게. 자, 경쟁자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주변에서는 수요를 빨아들일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송도라는 곳은 GTX-B가 들어서서 여의도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용산 출퇴근하시는 분들, 서울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빨아들여서 집값이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대신 이제 뱀의 확실한 머리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편하게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할 때 여기는 말 그대로 주변에 어떤 그 고급 수요들은 많다. 더불어 어떤 그 고급 주거지도 많다라는 거죠. 자, 고급 주거지도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다. 잠룡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동탄은 그 리스크와 기회를 다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것을 꼼꼼하게 관찰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미래의 발전성, 어떤 경쟁력이 있나? 자, 그런 걸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누가 몇억 간다더라. 누가 뭐 몇십억을 간다, 몇억을 간다더라. 자, 그런 말을 맹신하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 본인들이 현장을 가셔가지고, 그리고 지도상에 있는 거, 개발 계획에 있는 것들이 가능성이 있는 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실현될 수 있는 건가? 자, 꼼꼼히 생각을 하시고, 타이밍을 잡아가면서 주위에 있는 도시와의 비교 경쟁이 되는가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든 실수요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바로 그런 도시의 성격, 도시가 가지고 있는 존재 이유, 그리고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자, 그런 것을 파악하고 본인들이 현장에 가서 꼼꼼하게 파악을 하고, 자, 그러고서 어떤 그 투자 계획을 세우든 실거주 계획을 세우든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실 때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송도의 탄생부터, 그리고 그 도시가 왜 탄생을 했고 어떤 성격을 국제도시의 성격을 가졌는데 그것에 따라서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리고 공급은 계속돼서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지지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좀 우려스러운 게 요즘 송도의 연수구 핫하지 않습니까? 요즘 핫합니다. 그 수원 그동안 핫했고 거기 조정적으로 묶으니까 요즘은 최근에 인천으로 그런 그 투기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법인 계좌를 이용한 투기 세력들.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천에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자, 그런데
요즘에 그 트렌드가 뭐냐면 구축, 신축이 오르고, 신축이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2016년도부터. 뭐 최근 시장의 트렌드는 신축이었지 않습니까? 신축이 많이 오르니까 구축을 갭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구축을 갭. 그렇게 해서 물건들을 이제 매수를 해서 매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몇천 뛰게 해가지고 팔아 넘긴다는 거죠. 따라 들어오는 어떤 그 투자자들, 2진급, 3진급 투자자들 또는 실수요한테 그렇게 팔아 넘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전의 가격을 회복을 못 한다는 거죠. 이때가 바로 했던 제2의 강남이다라는 열기로 이제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구축들이, 자, 구축도 보십시오. 풍림아이원. 이거 아직 4억입니다. 4억. 자, 그것도 올라와서 4억입니다. 2005년형, 16년 차입니다. 자, 이렇게 신축과 구축의 차이가 심하다라는 것은 이게 이 도시가 얼마나 좋은 인프라가 있습니까? 좋은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축과 신축의 차이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가 많고 여기 산다는 거죠. 동탄보다는 여기를 선택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입지를 놓고 볼 때, 입지와 교통 인프라를 놓고 볼 때는 주변에 배우 수요가 약하다. 배우 수요가 약하다. 자, 그런 점에서 어떤 가격의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송도는. 그리고 공급이 많았고, 자, 1호선만 가지고는 힘들었다. 자, 그래서 GTX-B를 여타를 통과해놨는데 송도를 찾는 많은 수요가 그것을 타고 이쪽으로 올까? 자, 이제 그 점에 송도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봐야죠. 국제도시에 송도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GTX-B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점에서 동탄은 반면, 동탄은 뭐라 그럴까요? 그 시골의 이미지였죠. 너무 떨어졌다, 이게. 서울 수도권과 너무 떨어졌다. 그 거리감을 GTX-A로 그 해소를 했고, 그 다음에 도시를 다 져놓고 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주변 도시. 자, 수원, 광교. 자, 거기가도 견줄 만큼 좋다. 그리고 다 져놓으니까 경부축 라인에 주위에 배우 수요도 많다. 그리고 강남까지의 접근성도 좋다. 자, 그렇게 따지면 어떤 화려한 것은 송도인데 실속은 더 동탄이 있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실수요냐 투자자냐 거기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선택이. 자, 어느 도시가 낫다.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동탄과 송도는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도시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